안녕하세요. 한용쌤의 건강한 다이어트 채널의 트레이너 김한용입니다. 근육을 키울 때는 단백질의 필요량이 더 커지므로 평소보다 많이 먹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몸을 만든다고 닭가슴살이나 삶은 계란과 같은 단백질 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거나 단백질 보충제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을 만드는데 단백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육은 지방이 늘어나듯 단기간에 확 늘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육을 늘리는 데 쓰여지는 단백질은 매우 적은 양입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다양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체성분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근육이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며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각종 효소의 연료가 되고 면역을 담당하는 혈구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이며 반드시 적당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운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운동선수나 보디빌더가 아니라면 단백질 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거나 단백질 보충제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를 통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사람이라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높은 순위로 한다고 해도 단백질 부족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단백질 1일 섭취 권장량은 몸무게 1kg당 0.8g입니다. 근육을 늘리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몸무게 1kg당 1.2에서 1.5g을 권장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70에서 90g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한 끼에 23에서 30g을 섭취하면 되지요. 단백질은 육류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곡류에도 들어있고 다양한 음식들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소화 흡수하지 못합니다. 한 번에 약 30g 정도의 단백질을 소화 흡수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도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단백질 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잉 섭취된 탄수화물과 지방은 체내에 축적되지만 단백질은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을 것이 아니라 몇 끼에 적당량을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단백질보다 많이 섭취된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그 과정에서 요산과 같은 부산물이 생성되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수 김종국이 통풍을 앓은 것도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주로 활용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과 지방입니다. 탄수화물은 산소, 탄소, 수소 원자로 구성된 물질로 에너지로 사용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어 체외로 배출됩니다. 즉, 몸에 해로운 부산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산소, 탄소, 수소 외에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단백질이 에너지로 사용될 때 질소의 부산물인 암모니아가 생성됩니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므로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산과 요소로 바꾸어 체외로 배출하게 됩니다. 요산이 체내에 많아지면 통풍이라는 질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간을 피로해지게 만들며 체액이 산성화되는 원인이 됩니다. 체내는 약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 칼슘과 같은 미네랄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칼슘 부족으로 골다공증과 같은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몸을 만들 때도 적당량의 탄수화물을 반드시 섭취하고 단백질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영양소는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한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면 섭취한 단백질이 모두 근육을 구성하는 데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근육의 합성은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높거나 낮을 때가 아닌 정상치로 안정된 상태일 때 이루어집니다. 혈중 아미노산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간에서 많은 것은 걷어들이고 적은 아미노산은 합성해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몸은 20가지의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나머지 아미노산은 간에서 합성을 합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닭가슴살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단백질 식품을 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 아미노산이 높을 때는 간에서 근육 합성보다는 잉여 아미노산을 처리하는 데 주력하므로 오히려 역효과를 주게 됩니다. 단백질의 과도한 섭취는 한마디로 돈 버리고 몸 버리는 꼴입니다. 대부분의 단백질 보충제는 인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 필요량보다 훨씬 높게 섭취하게 만들기 때문에 체내 아미노산 풀을 넘치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대사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다 보면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그럴 때만 드시길 권합니다. 단백질을 인체에서 필요로 하는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그만큼 체구성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전환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체액을 산성화시키고 탈수를 유발하게 됩니다. 단백질 보충제의 또 다른 문제는 빠른 효과를 위해 스테로이드 등의 성분을 넣은 제품의 부작용입니다. 단기간에는 빠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다이어트 약을 먹고 효과가 좋다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몸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결론은 모든 영양소를 고루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몸을 만들거나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식이 아닌 단백질만 많이 먹는 무분별한 고단백식은 근육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간 기능과 신장 기능에 부담을 주게 되고 고요산 혈증이나 통풍에 걸릴 위험을 높이게 되므로 적당량만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몸을 만들 땐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하므로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먹으라는 얘기지 단백질 식품만 먹거나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화이팅!